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빠 괜찮은 거 맞죠? 시한부 6개월이에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내려진 절망적인 선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사실.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미국의 의사들조차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0건이 넘는 사연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아니, 더 이상의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의료계를 뒤흔든 우리나라 의사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의료진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왜 전 세계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찾는지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라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뉴욕 메디컬 센터의 외과 의사 사라 스미스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 사명이었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회진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죠. 멀리서 제 동료이자 아버지의 주치의인 데이비드 브라운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받으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 데이비드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라, 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어. 잠깐 앉아볼까? 의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환자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면 항상 이런 말투를 쓰죠. 차가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한부 6개월입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수술실에서 집도할 때처럼 주변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제 아버지 윌리엄 스미스였으니까요. 아니에요, 데이비드. 다시 검사해봐야 해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MRI를 한 번 더 찍어보고 조직 검사도 다시 해봐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외과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데이비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 혈관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어. 이런 케이스는 의학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해. 검사 결과지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의 차트를 보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의학 용어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맨해튼의 한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아버지의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레스토랑 일을 시작하신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원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어머니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리의 길을 택하셨죠. 어머니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건 결국 따뜻한 음식이야. 브루클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윌스 키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버지는 점점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되어갔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메뉴도 연구하고 계셨죠. 손님들은 아버지의 요리만큼이나 따뜻한 미소도 사랑했습니다. 사라, 여기 앉아봐. 오늘은 새로 만든 퓨전 요리를 내가 먼저 맛봐줘야겠어. 퇴근하고 레스토랑에 들르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쁜 주방 일 중에도 저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시곤 했죠. 한국식 라자냐, 김치 리조또. 어설픈 퓨전 요리였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숨을 고르시고 땀을 흘리시는 모습이 보였죠. 요리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시기도 했고 가끔은 한동안 멍하니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레스토랑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안 돼, 사라.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야. 내 어머니의 꿈이었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니. 아버지의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저희에게 특별한 공간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후에 슬픔을 이겨낸 곳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터전이었으니까요. 제가 의대 공부를 하는 동안 주방 한켠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며 공부했던 기억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응급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주방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라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아버지, 제발 힘내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세계적인 병원에 실력 있는 외과 의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버지의 검사 결과들이 가득했어요.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했죠. 창밖으로 뉴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어요.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이 병원에서 살아나고 또 어떤 생명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만큼은 꼭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저는 미국의 모든 유명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까지. 제가 아는 모든 의료진에게 연락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한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의사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매니저 톰이었어요. 사라, 큰일이에요. 사장님이 또 쓰러지셨어요. 급히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다가 갑자기 체스트 PAIN을 호소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레스토랑은 그만두셔야 해요. 하지만 사라야, 내일 오시기로 한 단골 손님이 계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레스토랑은 아버지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잃은 후 우리 가족을 지탱해 준 것도 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원에 돌아와 제 연구실에 앉아있던 그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최신 의학 논문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논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의료진이 쓴 논문이었는데 아버지의 증상과 비슷한 희귀, 혈관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혁신적인 수술 방법이었어요. 특히 혈관 재생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은 제가 그동안 본 어떤 치료법보다도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학병원 김민식 교수팀이 개발한 이 치료법은 이미 여러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김민식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시도했던 치료법까지 모두 상세히 설명했죠. 교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답장이 오려면 최소 하루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답장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답변들과는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지금 아버지의 상태로 15시간이 넘는 비행을 견딜 수 있을까요? 망설임 끝에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국, 참 신기하구나. 요즘 내가 만들고 있는 한식의 본고장이잖니. 아버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농담을 하실 때도 숨이 차 보이셨어요. 나는 괜찮아. 너를 위해서라도 이 수술을 받아볼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항상 저를 위해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이 이제는 제가 걱정돼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였죠.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동료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상태를 한국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영문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죠. 사라,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
데이비드의 말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이 희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는 동안에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죠. 출국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레스토랑 매니저 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 교대 시간이었기에 바로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주방에 계셨어요. 주말 손님들을 위한 소스를 준비하시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으신데 호흡이 너무 불규칙해요. 매니저 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언제나 활기차게 요리하시던 그 공간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힘겹게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고 산소 포화도도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응급조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라야, 미안하구나.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맞이할 때는 침착했는데 정작 제 아버지의 일이 되니 의사로서의 이성적인 판단도 흐려지더군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모양이 미안하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제 동료인 데이비드가 직접 진료를 맡아주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였어요. 제발 아버지만큼은. 1시간 후 데이비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사라, 미안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해. 심장이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한국에서의 수술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의료 장비들에 둘러싸여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면회 시간이 되어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라야, 내가 또 내 발목을 잡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꼭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밤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김민식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죠. 하지만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슨 수가 있을까요? 새벽녘 제 노트북에서 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민식 교수님의 답장이었어요. 피곤에 절어있던 제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스미스 박사님의 절박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읽었나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어보았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직접 미국으로 온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다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윌리엄님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세요. 피곤했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란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이틀 후 뉴욕 JFK 공항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도착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스미스 박사님이시죠? 김민식입니다. 뒤돌아보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의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논문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고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뒤에는 3명의 의료진이 더 있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도 의사잖아요.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김민식 박사님의 말씀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의료진들은 긴 비행으로 인한 피곤함도 잊은 채 차 안에서부터 아버지의 차트를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문제네요. 기존 미국의 치료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웠을 거예요. 조수석에 앉으신 김 박사님이 태블릿으로 아버지의 혈관 사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의견을 나누셨어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시는데도 그분들의 눈빛만 봐도 무언가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한국 의료진들은 곧바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다들 처음 보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외국의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으니까요. 윌리엄 씨,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 박사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서투른 영어였지만 그 말씀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버지도 힘없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한국 의료진들은 병원의 회의실을 빌려 아버지의 수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지만 그분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보며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밤을 새워가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 계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 개발한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혈관 재생 촉진제도 준비해야겠네요. 수술 시간은 최소 8시간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분들이 단순히 수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는 거였어요. 스미스 박사님,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영양제입니다. 수술 후 회복에 꼭 필요할 거예요. 김 박사님은 가방에서 몇 가지 약들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약재와 현대의학을 접목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수술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의 완전한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오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라, 한국 의료진들을 위해 수술실을 내줘도 될까? 우리 병원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원하고 싶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병원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다니요. 아마도 한국 의료진들의 진정성이 병원장님께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특히 평소 저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의료진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라, 이렇게 열정적인 의사들은 처음 봐요. 우리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수간호사 제인의 말처럼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은 우리 병원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오는 그 헌신,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는 그 열정이 모두를 감동시켰던 거죠. 저녁이 되자 김 박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일과일 수 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인생이 걸린 순간이 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분들이라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수술복이 아닌 보호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아닌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이었으니까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김민식 박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수술실에 들어오시겠어요? 의사로서의 선생님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실로 들어서자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신 특수 의료 장비들도 세팅되어 있었고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과 한국 의료진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죠. 마취가 시작되고 아버지는 천천히 잠이 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사라야. 아빠는 널 위해서라도 꼭 이겨낼 거야. 수술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손놀림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수술과도 달랐어요. 마치 교향악단의 연주처럼 정확하고 조화로웠습니다. 특히 김민식 박사님의 술기는 경이로웠어요. 손놀림이 너무나 빨랐지만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혈관을 다루는 섬세함은 마치 예술가가 붓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병원 의사들도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테크닉은 처음 봐요. 마치 춤을 추듯이 자연스러워.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을 써볼 시간입니다. 그러더니 한국에서 가져오신 특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출혈이 점점 잡히기 시작했고 혈관의 상태도 안정되어 갔어요. 8시간이 넘는 수술 동안 한국 의료진들은 단 한 번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가는지를.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에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즉시 새로운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뭔가를 중얼거리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환자의 쾌유를 비는 한국의 전통적인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권으로 들어섰어요.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으니까요. 수술 후 김 박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회복 과정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는 의학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생명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요. 수술 후 첫 일주일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밤낮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았죠. 한국 의료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정을 미루고 남아 계셨어요. 특히 김민식 박사님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더 좋아지셨네요. 윌리엄 씨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수술 후 닷새째 되던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또렷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죠. 살아야. 그 한마디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우리 병원 간호사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회복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신 특별한 영양제와 재활 프로그램 덕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2주 후에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이전처럼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살아. 나 이제 곧 다시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 전 주방에서 쓰러지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손끝의 떨림도 사라졌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보양식 재료들입니다. 윌리엄 씨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자에 조리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김 박사님의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책자를 펼쳐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레스토랑 메뉴에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 말씀에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 박사님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씨가 만드시는 요리를 꼭 다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미국에 올 때는 환자가 아닌 손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의료진들은 떠나셨지만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치료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 병원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은 의술이지만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은 의사의 진심입니다. 이것은 김 박사님이 떠나시며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진료실에 걸려 있어요. 매일 그 글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초심을 되새깁니다. 어제는 아버지의 레스토랑이 재개장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새롭게 추가된 한식 코너가 눈에 띄었어요. 김 박사님이 가르쳐주신 보양식 레시피를 기반으로 아버지만의 특별한 요리를 만드신 거죠. 이제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 윌스 키친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된 거죠. 어제는 김 박사님께 레스토랑 사진과 함께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듯이 의술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바로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료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보듬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사연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2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